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책 520번의 금요일 중 합창 일부분을 읽어봅니다. 울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저녁 작은 민중교회 목사였던 김은호 씨는 단원고등학교에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 침묵 기도회를 열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단원고로 모였다. 그 후 뭐라도 하고 싶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주민들과 함께 와동 촛불 모임을 열고 노란 리본을 만들었다.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많았지만 안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던 시기를 또렷이 기억하는 그는 자신을 4.16 마을 활동가라고 소개한다. 69명의 청소년이 희생된 와동에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는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며 별이 된 친구들을 기억하고자 마을 교육 공동체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학교를 설립했다. 피해자들이 기존의 삶을 뛰어넘는 동안 김은욱 씨 역시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떠나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마을 공동체였다. 다들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무엇을 바꾸고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다. 활동가들도 피해 가족들도 모두 서울에 가서 진상규명 활동에 매진했다. 안산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의 안에선 언제나 폭풍우가 일었다. 네, 오늘 모실 게스트가 참여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2025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책 520번의 금요일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나는 요즘 신곡으로 아이브의 레벨 하트 듣고 오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쏟을래 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맘을 지키기 All but then 자유에 맡겨둘래 내게 될 거니까 So you can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ll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rebels in our hearts,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We are rebels in our hearts.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s. 너는 어디가 조금 부족해 너는 거기가 뭔가 좀 넘쳐 I don't care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 move it, do it 우린 그냥 할게 내 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다면 그 맘을 쏘아 올려 Love me, hate m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me, I break free. You will never
묻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기에 영원을 바라는 사이보단 지금을 이해해주고 싶어 We will always be the rebels Come join us who you are We are rebels We are one 이름만으로 We are rebels We are one We are rebels in our heart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We are rebels in our heart 꺾이지 않아 We are rebels in our heart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곡이랍니다. 알고 있었어요, 은정 어머니? 아니요, 처음 들어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지난 2월 20일 국민일보 느린 재난을 아시나요? 네, 참사는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부산대 SSK 느린 재난 연구팀 주윤정 교수의 인터뷰 기사 박주원, 박상희 인턴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참사를 겪었다. 많은 이가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이 감당할 슬픔은 우리 사회에 진한 얼룩을 남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걸까?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부산대 SSK 느린 재난 연구팀 주윤정 교수는 최근 국민일보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는 느린 재난의 관점으로 재난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느린 재난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사를 바라보면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음은 주 교수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느린 재난 관점이란 무엇인가? 느린 재난적 관점은 재난을 기술적, 관료적 시각이 아니라 인권적인 시각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재난 대응은 주로 인프라 복구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마을에 수해가 나면 다시 집을 짓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느린 재난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세월호 참사부터다. 이전까지 재난은 불가항력적 사고로 여겨졌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젠 재난을 단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가정으로 봐야 한다. 핵심은 재난이 남긴 영향을 장기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느린 재난 연구팀에서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하는가? 이론적 연구와 학술적인 데이터 실종 작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느린 재난과 관련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실증적 작업에서는 재난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참사와 관련된 정책도 제고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때는 대학에 긴급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현재는 아리셀 참사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며 이 같은 재난 이후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을 연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회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뭔가? 회복력의 핵심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태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참사를 겪는 유족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싸울 때 회복이 가능하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대부분 참사는 명확한 가해자 한 명이 존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참사와 이번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시스템이 역할을 했다.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 참사를 경험한 뒤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배움이 있어야 한다. 바뀌는 게 있어야 피해자 회복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건의 과학적, 보관학적, 언론적 시각을 담아 사회학적 책임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9.11 테러 관련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과 연대 방법 등이 방대하게 담겨 있다. 이처럼 참사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고쳐져야 할 것들이 책임있는 기관들에 의해 실제로 이행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벌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할 일을 권고한다. 하지만 권고사안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 대전 초등학생 참사를 느린 재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피해자 아버지 인터뷰를 봤다. 아무도 자신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참사가 발생한 순간부터 유족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겪으며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이 경우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경찰 등은 신속하게 유족을 상대로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줘야 한다. 참사 이후엔 유족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 사람이 많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참사 유족의 연대나 보상금 수령 과정을 이윤을 취하는 행위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크기보다는 오로지 그들이 얻게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반성해야 하고 잘못된 프레임은 깨트려야 한다. 다만 사회의 모든 이들이 악하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미디어에 나오는 목소리는 소수다. 항상 극단적인 의견이 과잉 표상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슬퍼하고 유족에 연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를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적 지원 등과 같은 유족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나 보나 국가 트라우마 센터처럼 심리 지원이 여러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참사가 기억의 문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있는지에 따라 회복의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에도 주목되어야 한다. 연구를 위해 만난 한 유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었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다. 그는 참사로 아내를 잃은 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계속 농성장에 있겠다고 했다. 이처럼 주변에 지지망이 없는 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버팀목을 찾아줘야 한다. 현재의 재난 대응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나? 보통 재난 대응 체계는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적 관점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리스 참사 유족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누구도 유족에게 그들의 가족이 왜 희생됐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또 참사 발생 직후 유족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한 유족은 여러 사람이 와서 보상금 신청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납득 가능하게 전달할 방법은 더욱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반복된 참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나. 유족들이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웠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생겼고 이는 강력해 보이던 정치 권력을 붕괴시켰다. 참사를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영역에서 다루게 됐다. 책임자는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전달했다. 유족의 연대와 용기가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핵심 기제가 된 것이다. 느린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바라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책임감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최근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동이 힘들어 학교 측에 차량 제공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 지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하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핵심이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천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길 바란다. 재난 참사를 겪은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공감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 모습이 들어 반가운 기사입니다. 안산에는 안산 마음건강센터가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감기같이 치료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곳으로 안산 마음건강센터가 쓰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느린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게스트를 이제 소개해 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 글에서 읽었던 안산의 세월호 참사 활동에 언제나 진심이신 우리 김은호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와동이라는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별들과 함께하는 온마을의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녹화로 오시는 길은 되게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퇴근길이라 많이 막혔죠, 차가? 내비가 잘 안내해줘서 피해서 잘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어김없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목사님은 그날 무엇을 하고 계셨고 어떤 기억으로 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늘 들을 때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매일 바뀌는 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상황과 느낌에 따라 늘 그날의 감정과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와동에서 다양한 마을 활동을 좀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택배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오정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밥심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와동에서. 4월 16일 오전에 논의할 게 있어서 밥심에 가서 오정숙 그 대표를 만나뵈러 갔다가 그 식당이어서 큰 TV로 중계되는 세월호 침몰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전원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저는 인천에 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고요. 인천에서 가서 늦게 그게 오보였고 침몰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저녁 때쯤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카톡을 남겼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좀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아침 지역 한 활동가였던 김종천 씨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무슨 전화였냐면 목사님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건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기도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0시에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그러면 기도회 하자라고 김종천 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고 저는 기도회 준비를 하고 단원고등학교로 갔어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원고등학교 앞에 모여 있었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 앉아 있었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밤 10시에 단원고등학교 옆에서 그 당시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 침묵 기도회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날을 지금 떠올려 보면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 기도회는 제가 인도할 기도는 아니었거든요. 지역사회 저보다 훌륭하고 더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그날 그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을까? 라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라기보다는 제 직업이 목사인지라 그 또 다른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날의 느낌은 되게 떨림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되게 무서움, 공포, 예, 되게 그리고 어두움, 되게 편안한 느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되게 긴 시간 동안 되게 암흑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저로서는 목사님의 이제 인도, 하느님의 인도였다라고 말씀하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김원호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놀라운 해석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마을 활동가로 소개되었고 또 마을 활동가로서 또 2014년에 촛불 침묵 기도회를 주도하셨던 김은호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은 제가 단원고등학교 촛불 기도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 지역에서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촛불은 시민대책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후에 촛불은 시민대책위가 진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마을로 와서 와동이 되게 피해 밀집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마을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밥심의 오정수 대표님을 만나서 와동 촛불을 엽시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와동에서 동네 촛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진짜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지만 팽목을 못 내려가겠고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던 와동공원에 있었던 와리마루라는 컨테이너 도서관에서 리본 만들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아마 거의 10만 개의 리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앉아서 리본을 만들었고 근데 주민들은 그 리본을 만드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해 하셨고, 뭔가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구나, 내가 4.16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들이 또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어졌고, 또한 스스로 되게, 그것 자체로 되게, 스스로 좀 행복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딱 1년이 지나고 나서는 9년 동안 4.16을 기억하는 주민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와동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 그리고 그때 되게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던 와동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안산 시민들, 그리고 4.16 가족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을 좀 초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웃대화 모임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들을 좀 꺼내놓고 나누고 그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런 좀 방식들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당시에 했던 제가 제안을 해서 와동, 일동, 고잔동, 반월동, 여성노동자회 다양한 곳에서 그 이웃대화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안산 이웃대화센터라는 모임으로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모임은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뭐 청소년 교육, 평화운동, 아니면 회복적 경찰활동, 갈등 전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여전히 10년의 과정들 속에서 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이후에도 뭐 4.16 기억 신문도 만들고, 뭐, 노란리본 공작소도 운영하고, 4.16 기억 마을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 마을 노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매주기 때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별이 된 친구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마을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와동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로 변화된 지역사회, 마을,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 별이 된 친구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을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뭐 4.10 안산 시민연대 활동들을 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많은 활동들을 어쨌든 김은우 목사님을 저희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또 이웃대화 모임에도 우리도 또 참여했었잖아요. 정말. 근데 그게 너무 그때는 정신 없이 들어가갖고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막 머리가 하얘져갖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었어.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엄청 힘든 제가 시기였었어요. 아마 은정이 어머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기억을 하나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때 윤희 엄마, 은정 엄마, 호성 엄마, 상준 엄마 이분이 입문과정, 심화과정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심화과정 마치고 나 수료식 때 은정 엄마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감을 나누는데 지금까지는 4.16 반대하거나 생명안전공원 유치에 대해서 되게 낙골당에 욕하는 사람들이 괴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그분들 또한 자기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라고 느껴진다. 원정이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이 그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랬구나. 네. 그리고 상준이 엄마는 그 후에 무슨 얘기 하셨냐면, 당신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시간들을 함께 해줬던 가족분들의 용기와 그 마음들을 저는 정말 놀랍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시절에. 예. 저는 김은호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어쨌든 저는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분향소가 있었던 그곳에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처음 멀리서 뵀던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 저런 목사님도 계셨구나라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거기서 저런 목사님들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보다가 우리 김원호 목사님 보고 많이 목사님들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많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하나 고백할까요? 네. 그 예은이 엄마를 그 4.16 참사 이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군도서관 운동하면서. 근데 예은이 엄마가 4.16 참사 이후에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4.16 참사 일어나기 전에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뭐 저런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예. 전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개념과 이런 거 너무 다른 모습들이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속으로. 저한테 얘기는 못하고. 근데 4.16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예은이 이런 어머님께서. 목사님들이 계셔야 하는구나. 맞아요. 저도 그렇죠.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목사님 덕분에 또 많이 위로도 받고 또 힘도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고향이 근데 제주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산까지 오시고 또 와동에서 이렇게 많은 인연을 맺고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5분에서 10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 인생 스토리 전부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길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되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에서? 네. 그래서 대학을 그 당시에 서원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유럽으로. 그 당시에 94년도에 유럽으로 갔었는데 한 달 동안 유럽의 다양한 외국 사람들 만나면서 영어도 안 되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저한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들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예전의 김은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라든가 보는 책이라든가 이게 확 열려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CC 멤버였는데요. 되게 CC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겠지만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 모임인데요. 거기 멤버였는데 제가 또 1학년 1학기 때 과대표였어요. 근데 과대표는 자연스럽게 이게 학생운동하고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 선배들하고 만남이 잦고 이러다 보면. 근데 그러다가 제가 늘 그 안에 갈등을 하고 있었죠. 제 신앙과 학생운동과 그 사이 중간에 있어서 되게 갈등을 하고 있다가 제가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확 전환을 시켜요. 저의 존재 자체를 학생운동 쪽으로. 예. 그러면서 그때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체험했던 예수는 대거룩한 예수였거든요. 하늘에서 나를 은근히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흑백이었던 내 삶이 칼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어지고 혀가 풀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체험이 했던 나에게 그때 대학교 때 했던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노총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를 다시 또 체험하는데 거지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를 체험한 그걸 넘어선 거지 예수를 만난 거죠.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는 되게 또 삶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온전히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이 땅에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차별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게 내 삶이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냥 학생운동에 올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에 대한 꿈을 다 내려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과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 간사로 들어갔고요. 그 간사로 1년 활동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구판만 찾아다니고 다양한 종교들을 배우고 싶어서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거기 휴학계 내고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스님 밑에서 종교단체에 제가 2년 동안 스님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여타 과정을 겪다가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게 된 게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릇이고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식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럼 다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사가 바뀐 거죠. 그전 목사하고 다른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가 돼도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은정이 엄마하고 똑같은 예장통합 교단이고 저희 외삼촌이 그 교단의 장신대학 교수님이셨기도 했고 은퇴하셨지만 저희 집안은 되게 예장통합에서는 되게 이 성골 같은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교단을 바꿔요. 그래서 한신대 신대원을 가게 되고요. 한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뭐 있다가 민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선배들이 몇 군데를 추천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 희망교회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내가 저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한테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안산에 희망교회가 와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안산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개방된 목사님, 좀 더 오픈된 목사님. 그래서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진짜. 저는 그냥 고시식한 목사님, 오로지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만 보다가 목사님 보고 나서 목사님 저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놀랬어요. 네. 저도 늘 흔들립니다. 네, 그렇게 와동에서 와동 희망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와동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음 학교 또 설립하셨고, 어렵죠.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와동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계속 만드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 어떤 일들을 추구하시는지 네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그 4.16 세월호 참사로 이런 표현이 되게 그 두 분이 계시는데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4.16 세월호 참 상처도 받고 받았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새롭게 성찰하게 되고 다시 제 삶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4.16 저한테는 참사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마을에서 동네 촛불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을에서 어떻게 별이 된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텐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좀, 그 당시에 우리에게 늘 외쳤던 구호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구호였고,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도 또한 지금의 지역사회, 지금의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마을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해 2014년 10월에 저희 교회가 20주년이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가보면 아직도 붙어 있어요. 0416 신나는 마을 학교라고. 네,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면서 아예 우리 교회라는 공간이 좀 와동의 4.16을 기억하고 우리 마을의 안전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의 마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왜 그때 안 했냐 하면 내가 또 뭔가 일을 저지르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일이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그게 바뀐 거예요. 4.16이 나한테 준 그냥 굉장히 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래서 그 별들과 함께하는 아동 온마을 학교는 2000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저한테 뭐라고 욕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막 그 아동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 저한테 항의하는 거죠. 아, 그 목사님의 아이디어만 다 주고 엉망으로 다 해놓고 뭐 목사님 뭐 하시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기다린 거죠. 6년 동안 온전히 그것들이 익어서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고 온전히 그 일들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별들과 함께하는 아동 온마을 학교를 열었고, 지금 별들과 함께하는 아동 온마을 학교는 제가 어쨌든 4.16 10주기 이후에 계속 4.16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제대로 좀 온마을 학교를 돌보지 못해서 이 사람이 시간이 절대적인 부족함, 좀 어려움에 처했긴 한데 지금 온마을 학교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음악 교실, 키움 교실, 공예 교실 이렇게 해서 쭉 늘 아이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안산 이웃대화센터 그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 또 마을 엄마들을 교육시켜서 만든 낫다라는 공예반 모임이 있고 그리고 그 와동 생태 안내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태 안내자 교육 모임이 있고 이렇게 세 모임이 있고요. 이 세 모임에서 각자 나름의 학교, 뭐 지역아동센터, 뭐 경찰서 다양한 자기 영역과 활동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좀 마을의 강사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형성시켜 갈 수 있을까? 늘 이런 게 저한테 고민들이어서 나름 역할들을 좀 감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와동에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음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저희 단원 FM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동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신청곡 듣고 가겠습니다. 직접 신청곡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청곡은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게 참 저는 세상이 이게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나서 뒷것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민기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자기 삶에 대한 정말 그 따뜻함과 온전한 열정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연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나는 온전히 다 들어있는 노래가 아닐까.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애정과 그 모든 것들이 존중과 이렇게 들어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더 특별하게 뭔가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저 맘 밑에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그 이름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네. 지난 10년 동안 4.19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알아차리게 된 가치 또는 의미, 그리고 4.19 운동이 우리 사회에 전해준 메시지 또는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세 단어인데요. 하나는 환대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연결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돌봄이라는 단어예요. 그 작년에 그래서 교회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우리 교회 모토는 환대, 연결, 돌봄의 공동체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가장 안전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생각해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뭐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성소수자들이든 뭐 인종, 종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존재든지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환대할 수 있다라면 그게 정말 안전한 사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4.16 참사를 겪고 나서 제가 정신병원을 스스로 찾아가요. 아, 왜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셔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래서 약은 못 먹겠더라요, 내가. 그 약은 안 먹고. 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확인하게 된 거는 뭐냐면, 야, 연결되어 있는 거였겠구나. 그러니까 나와 4.16 가족분들이 그냥 내 연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들이 아픔이 그들 게 아니라 우리 것이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뭐 생명, 존재, 피조물 다 연결되어 있구나. 누군가의 아픔은 누군가의 아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의 아픔이기도 한 거지. 그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연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어졌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나를 위한 돌봄이 이 우주를 위한 돌봄이고 그 우주를 위한 돌봄이 나를 위한 돌봄이겠구나. 이 돌봄이 서로 영역이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였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그냥 뭐 짧게 표현하면 그런 환대, 연결, 돌봄 이 세 단어의 가치를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뭐 일 사고 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요즘 제 모토는 뭐냐면 열심히 살지 말자예요. 왜요? 존재로 살자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나도 피곤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닥달하고 억압하고 막 그러지 말자. 그냥 내 존재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살자. 뭐 그리고 늘 우리는 뭐 성과주의에 대한 뭐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과정에 충실하자.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돼. 괜찮아. 좀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얼마나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를 좀 녹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 그런 저 안에 내 존재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 아까 얘기했던 정신병원 다녀온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포기할 수 없는 약속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팀에서 만든 책입니다. 네. 그리고 4.16 저는 늘 하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뭐 다른 데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4.16 가족분들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추모에 대한 개념을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추모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장소에서 되게 이런 매뉴얼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추모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4.16 참사 이후에는 추모의 방식이 없어요. 이게 다 추모인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장소, 시간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마음 먹는 방식, 그 행동, 의식, 그 모든 것들이 추모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죠. 누굴 기억해? 윤희를 기억하고 은정이를 기억하고 나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름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되게 반반 나눠져 있었어요. 왜 이름이 중요하냐? 지금 다른 게 중요하다. 근데 4.16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보다 이름이 중요했거든요. 누가 희생됐냐. 네. 그 희생된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 옛날에는 그냥 희생자였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자 가족들, 피해자들. 근데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70,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희생되었던 그 많은 열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재조명되어줘야 되고 소급되어줘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준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는 관점 내에서는 한강이 한 이야기. 과거가 현재를 돕고 또한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 살려낸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나는 완전하게 4.16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을 목사님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곁에 있어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또 우리 윤희 엄마나 은정이 엄마와 함께 걸어오셨잖아요.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저희한테 그리고 예전과 요즘 달라진 모습 칭찬 같은 거 우리 좋아해요. 칭찬. 아까 은정이 엄마한테 했던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오늘 왔는데 제가 너무 학생 같아가지고 은정이 엄마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너무 아름답게.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더니 몰라봐요 사람들이.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글에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요. 민중신학에 보면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처한 삶의 상황, 배경, 여건, 어떤 삶에 가지는 무게, 뭐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자기 존재로 살아가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사람은 안 바뀌어. 늘 하는 얘기하는 거 있는데 바뀌는 거죠. 사람이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숙명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정말 신명 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개념이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인데요. 난 두 분한테도 느끼는 건 정말 자기 초월을 이루셨구나. 저는 그 전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삶을 바라다 보면 그렇게 뭔가
뭐 위대하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건네주고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보내주고 손 맞잡아 주시고 나는 그런 일상에서 만나고 우리에게 주는 기운들 그 감동들이야말로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16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게 해주는 힘이고 또한 4.16을 통해서 4.16 운동을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고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주는 힘이지 않을까. 네. 그런 힘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힘을 되기까지 받고 있습니다. 곁에서 이렇게 해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반성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다음에 또,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그때 나와서 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요즘 조금 포근해졌죠. 네. 네.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면 또 저희에게는 아픔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또 이 봄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11년째입니다. 네. 또다시 3월 16일부터 별빛 걷기. 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4월 12일은 안산에서 11주기 기억문화제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우리 마을에 노란꽃이 피었습니다.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네, 단원 FM도 11주기 준비위원회로 함께하고 있으니 많은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